2025년 미국 최고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주에 뉴저지가 1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어제 사성 장군 가운데 2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의 항공 관제 시스템이 약 90초간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으로 뉴욕시 보육 바우처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뉴저지 뉴악에 이민자 구치소를 일방적으로 재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현우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2025년 미국 최고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주에 뉴저지가 1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육, 재정 안정성, 경제 및 인프라 등 종합 순위에서는 유타주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순위평가 업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미국 최고의 주 순위에서 뉴저지주가 교육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특히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유치원 등록률, 표준화 시험 성적, 고등학교 졸업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즉 뉴저지주의 공교육 시스템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노던밸리 지역 학군은 뉴저지 내 최고 학군으로 평가받았으며 이외에도 프린스턴, 밀번, 리치우드 등의 학군이 상위권에 포함돼 교육에 열띤 한인 가정들에게도 큰 관심과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종합순위로는 유타주가 3년 연속 1위에 오르며 전반적인 주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유타주는 재정 안정성 1위, 경제 및 인프라 부문 3위, 교육 부문 4위, 범죄 및 교정 부문 7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우수성을 보였습니다. 미주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고등교육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어린 학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2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거주비용 부담이 커지고 인프라 및 재정 안정성 부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위권에서 밀려난 종합 3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 중에서는 뉴욕 종합 21위, 버지니아 16위, 조지아 31위, 텍사스 34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에서 교육 부문 최하위는 뉴멕시코주, 종합순위 최하위로는 루이지애나주가 각각 5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어제 사성 장군 가운데 2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나사 등 연방정부 내에서도 대규모 구조조정 칼바람이 예고됐는데요. 이러한 감원 조치는 미국 정부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방부 사성 장군 가운데 20%를 감축하고 전체 장군의 10%를 줄이는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감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래전부터 군 수뇌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이미 여러 고위 군인 및 민간 고위직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헤그세스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장군 수가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고위 장교들을 징계하기 위함이 아닌 전략적 국방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브라운 합참 의장과 첫 여성 해군 참모총장인 리사 프란체티 제독 등 군 수뇌부 5명을 교체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댄 콜드웰, 부비서실장 다닌 셀릭 등이 줄줄이 해임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장성급 감축안 발표에 대해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소속 잭 리드 의원은 국방부의 효율성을 항상 강조해왔지만 이런 중대한 인사결정은 객관적 분석과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일정 비율을 줄이겠다는 식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경험 많고 숙련된 고위 장교직을 근거 없이 없애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육군, 공군, 해병대, 해군 등 미 국방부 장성은 총 8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사성 장군은 44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한 미군 사령도 사성 장군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도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축소에 나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직원 역시 약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나사에서는 최고과학자 캐서린 켈빈을 포함한 주요 과학자들을 해고하고 예산을 20에서 50%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 제한군인부 등 다양한 연방기관에서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해고 후 다시 복귀 요청을 받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감축 중 일부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며 연방노동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고 관련 소송들이 연방법원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근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의 항공 관제 시스템이 약 90초간 마비되며 수십 대의 항공기와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항공기들이 관제사의 지시 없이 비행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인력 부족과 내부 공사,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례 없는 이 항공대란이 장기화될까 우려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오늘도 항공편 지연 및 취소로 인해 공항에 발이 묶이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통신 및 레이더 시스템 장애로 인해 항공 관제사들이 약 90초간 수십 대의 항공기와의 소통을 완전히 잃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더해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공항 내부 인력난에 활주로 공사까지 겹치면서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 및 취소되는 등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현재 뉴저지 뉴욕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평균 161분 지연되고 있으며 최대 5시간까지 지연되는 항공편도 있었습니다. 항공정보 제공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 총 177편이 지연됐고 100편이 결항됐습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CEO는 지난 3일 뉴욕공항에서 항공기 지연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뉴욕에서 오가는 항공편 35개 왕복 노선 일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션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항공기술과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연방항공청 관제사 인력 충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연방항공청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뉴요크 공항의 혼란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닌 미국 항공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향후 항공편 이용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욕시 정부와 주정부가 보육 예산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뉴욕시 보육 바우처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롭게 등록하려는 가정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수혜 가정 역시 매년 자격을 재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기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랜디 마스트로 제1부시장은 주정부의 예산이 자체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 오늘부터 새로운 신청자들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이후로 해당 바우처를 신청하는 가정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되며 등록이 완료된 기존 수혜자들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들이 지원을 받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보육비 부담이 큰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의 보육 바우처 프로그램은 생후 6주에서 13세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보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많은 한인 가정들 역시 혜택을 받아온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 수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누가 책임지고 예산을 댈 것인가에 대한 시정부와 주정부 간의 책임 공방입니다. 앞서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은 다음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보육 프로그램 자금을 9억 달러 추가하지 않으면 매달 4천에서 7천 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뉴욕 주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뉴욕시 보육 서비스를 위해 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뉴욕시 정부 역시 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뉴욕주가 소득 자격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 아동수가 7,500명에서 6만 2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보육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바우처 금액도 2019년 주당 평균 154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제공되던 연방지원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예산 부족은 심각해졌고, 그 부담이 현재 시와 주의 대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주정부가 프로그램 확대를 주도해놓고 재정 책임은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시정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주정부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수혜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적극적인 단속과 체포에 나서고 있는 이민 세관 단속국에 뉴저지 뉴욕의 이민자 구치소를 일방적으로 재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이 뉴저지 뉴욕에 위치한 이민자 구치소를 일방적으로 재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욕에 위치한 델라니올 이민자 구치소는 당초 6월부터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이민 세관 단속국이 일방적으로 이달부터 운영을 재개한 겁니다. 예정보다 한 달을 앞당겨 재개한 델라니올 구치소 내 현재 몇 명의 이민자들이 수감되어 있는지 당국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델라니올은 민간 기업인 GEO가 소유하고 있는 구치소로 GEO와 15년 계약을 체결해 올 6월부터 구치소를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민자 구치소 재개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GEO가 구치소 재개와 관련해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과 함께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아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 세관 단속국이 구치소 소유 민간 기업인 GEO와 단독 계약을 통해 구치소 재개 운영을 감행하고 나선 겁니다.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GEO 그룹이 구치소 운영을 위한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조사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구치소 내부로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은 일방적으로 이민 세관 단속국과만 협력하고 있으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치소 재개를 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GEO 측은 자신들은 구치소 운영 허가도 모두 받았으며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GEO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공공 및 민간 교정시설이 연방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뉴저지주의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민간기업 GEO와 연방정부는 뉴저지 주정부가 교도소 운영에 있어 연방정부의 정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이미 승소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정부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25억 6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이 적발된 외국인 재외국민은 17,087명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265명에 달했으나 2022년 18,491명, 2023년 14,6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겁니다. 부정수급 건수는 45,909건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습니다. 금액도 25억 5,8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28.5%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수급한 사례였습니다. 이 유형으로 적발된 인원은 17,011명에 달했습니다. 건수는 44,943건, 금액은 25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2,03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에 급여를 받은 사례는 41명, 금액은 4,700만 원이었습니다. 급여 정지기간 중 수급한 경우는 35명, 500만 원 규모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26분경 뉴저지주 포트리의 레모인 애비뉴 2152번지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트리 경찰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이 진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두 남성이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분리한 후 조사에 착수했고 브루클린 거주자 아담 챈들러 리드를 가해자로 특정했습니다. 리드는 언쟁 도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리드는 강하게 저항했으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침을 뱉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또 체포 후 이송 중에는 경찰차의 문을 발로 차 파손시키는 등 기물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리드를 가중폭행, 공공기물 손괴, 체액 투척, 공무집행방해, 검거방해, 폭력 위협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현재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향후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트리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교통법규 위반 자전거 라이더에게 형사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뉴욕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 청문회 당일 시행에 돌입한 이 정책은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호위반, 정지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무모한 운전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기존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은 $190 벌금 티켓이 발부되지만 이제는 형사 소환장을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이 전기 자전거는 물론 일반 자전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유색인종에 대한 단속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대안은 자전거에 의한 인명사고는 차량에 의한 인명사고와 비교할 수 없다며 형사 소환장 발부가 아닌 안전한 자전거 도로 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NYPD에 따르면 자전거 라이더 집중 단속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퀸즈 노던 블러바드, 루즈벨트 애비뉴, 스타인웨이 스트리트 등 3개 주요 도로와 맨해튼 세컨 애비뉴, 6 애비뉴, 125가, 델랑시 스트리트 등 4개 주요 도로, 그리고 브루클린, 브롱스 등 4개 보로 총 14개 도로에서 실시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인 45%가 5년에서 10년 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거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45%가 5년에서 10년 내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4%는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고 3차 대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인 36%만 동의했습니다. 프랑스에선 55%가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스페인 50%, 이탈리아 46%, 영국과 독일 41% 등 서유럽 국가에서도 3차 대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한편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군대가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미국과 유럽이 달랐습니다. 미국인 71%가 3차 대전 발생 시 우리 군대가 자국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답한 반면 프랑스인은 44%, 영국인은 37%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긍정한 독일인은 16%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 68에서 76%는 새로운 분쟁에 핵무기가 동원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미국과 갈등이 평화를 저해한다고 보는 유럽인들도 상당했습니다. 스페인 58%, 독일 55%, 프랑스 53% 응답자들은 미국과의 긴장이 유럽 평화에 대한 주요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